하나로 충분해.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얘기했듯이 컨텐츠 수업과 줌 수업을 병행할 거예요. 줌으로 모든 걸 하려니까 그냥 화면만 띄워놓고 펜 잡고 이렇게 쓰려고만 하니까 좀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 성격이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은 이렇게 영상으로 개념 설명을 하고 뭐 문제를 푸는, 뭐 스스로 확인하기나 단원 마무리 같이 문제를 푸는 그런 시간에는 줌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EBS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이 올라가 있으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학습 완료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줌 링크가 올라와 있으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선생님을 만나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갑자기 이렇게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한 3일 정도라도 만난 다음에, 수목금 이렇게 3일 정도라도 만난 다음에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이렇게 수업을 좀 짰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게 돼서 그냥 선생님이 방학 때 좀 생각했던 대로 진행하는 거 여러분들 좀 고려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새로운 단원, 또 새로운 마음으로 2학기 새로운 단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 삼각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삼각비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삼각비의 뜻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중학생일 때 이 삼각비를 배우면서 도대체 이딴 거 왜 하는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뭐 무조건 외워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외워서 뭐 문제 나오면 그냥 풀어버리고 뭐 이렇게는 했지만, 도대체 삼각비라는 게 어디다 써먹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뭐 그런 거 안 가르쳐 줬어요. 뭐 삼각비는 이럴 때 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안 가르쳐 줬는데, 참 왜 그랬나 모르겠는데, 자, 지금은 이제 삼각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핸드폰 어플 중에 거리를 재는 어플 같은 거 있을 거예요. 뭐 길이 재는 어플. 그 길이 재는 어플 같은 게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 바로 이 삼각비라는 걸 이용하거든요. 선생님이 나중에 거리 재는 어플에 대한 얘기도 좀 할 텐데요. 이 삼각비가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수학적인 부분이에요. 단편적인 좀 예를 들어보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 직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직각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자명하고요. 이 나머지 두 개의 각 중에 하나의 각의 크기가 만약에 같다라고 전제해 봅시다. 자, 그러면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은 닮음이죠. A 닮음 조건을 만족하니까 둘이 닮음이에요. 자, 닮음이라는 얘기는 두 삼각형의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를 갖다가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놨을 때 A 대 B 대 C와 닮음이니까, 내가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이라고 놨을 때 A' 대 B' 대 C'이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둘이 닮음이니까. 자, 닮음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데,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삼각형이 닮았을 때는 뭘 이용해 먹을 게 없는데, 직각삼각형이 닮아버리면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작은 삼각형은 우리가 실제로 자 같은 걸로도 쉽게 길이를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를 가지고 이 길이를 측정했는데, 마침 얘가 4, 얘가 3, 얘가 5인 그런 직각삼각형이었어요. 자, 직각삼각형인데, 그러면 만약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큰 높이의 어떤 건물이 있는데, 자, 어떤 높이에 이렇게 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건물의 높이를 직접 측정할 수는 없지만, 내가 여기에서 얘를 쳐다본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만약 같다고 한다면 여기가 직각, 여기가 직각인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일 것이고요. 내가 이 높이를 측정하기는 힘들지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거리만 딱 측정하게 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얘와 얘의 비와 얘와 얘의 비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높이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삼각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이라는 게 또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를, 한 각이 직각인 건 뻔하니까 이 각도가 뭐냐에 따라, 이게 10도냐 20도냐 30도냐에 따라 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가 달라질 텐데, 그 세 변의 길이의 비를 갖다가 잘 정리를 해놓으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건물의 높이를 재는 것뿐만이 아니라 멀게는 뭐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까지 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이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정리해서 사용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삼각비예요. 그럼 이 삼각비를, 삼각비니까 세 변의 길이의 비인데, 이 세 변의 길이의 비를 그냥 몇 대 몇 대면 몇 대 몇 대면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한 변의 길이를 알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아내는 것,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길이의 비를 뭐 3대 4대 5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두 개씩 짝지어서 정리를 해놓으면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세 개니까 두 개씩 짝짓는 경우의 수가 총 3개가 있거든요. 요렇게 두 개 짝짓는 거, 얘랑 얘랑 짝짓는 거, 얘랑 얘랑 짝짓는 거, 얘랑 얘랑 짝짓는 거,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이름을 매겨서 잘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삼각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삼각형에 일단 두 개씩 짝짓는 법부터 좀 알아야겠죠. 얘랑 얘랑 짝짓는 것은 이름이 뭘까? 얘랑 얘랑 짝짓는 것은 이름이 뭘까? 얘랑 얘랑 짝지은 것은 이름이 뭘까? 라는 것부터 좀 알아야겠네요. 그럼 그것부터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놨어요. 얘기했지만 직각삼각형은 무조건 직각이 하나 있고 나머지 한 각이 정해지면 이 각도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나머지 두 개의 각 중에 하나의 각이 정해지는 게 중요한데, 그 각을 이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A라는 각이 정해지게 되면 이 세 변의 길이의 비가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그냥 세 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방금 얘기했지만 두 개씩 짝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요, 우리는 이 세 개의 변에 이름을 좀 매겨줄 필요가 있겠네요. 이 변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빗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빗변. 빗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변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밑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밑변. 그런데 막말로 이 삼각형이 이렇게 뒤집어지면 이게 밑변이라고 하기가 좀 그래. 좀 그렇긴 한데,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기준이 되는 각이 땅바닥에 붙어 있을 때, 기준이 되는 각이 땅바닥에 붙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얘를 갖다가 우리는 밑변이라고 합시다. 밑변. 밑변. 자,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이 되는 각을 갖다가 땅바닥에 붙여놨을 때 이 변을 우리는 높이라고 합시다. 높이. 그래서 빗변, 밑변, 높이라고 이름을 정해주고, 그럼 두 개씩 짝을 지어 볼게요. 첫 번째로 빗변과 높이를 짝짓는 케이스가 있겠죠? 1. 빗변과 높이를 짝짓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빗변과 밑변을 짝짓는 케이스가 있겠죠? 빗변과 밑변을 갖다가 짝지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엔 밑변과 높이를 갖다가 짝지을 수 있겠네요. 밑변과 높이.
이렇게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겠네요. 이 세 가지의 케이스를 그냥 빗변과 높이를 짝지은 거, 빗변과 밑변을 짝지은 거, 밑변과 높이를 짝지은 거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이름을 매겨주는 거예요. 빗변과, 이거는 좀 외워야 돼요. 이거는 좀 외워야 됩니다. 이게 라틴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빗변과 높이를 짝지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SIN이라고 일반적으로 쓰고요. 읽을 때는 사인이라고 읽어요. 사인. 빗변과 밑변을 짝지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COS라고 일반적으로 쓰고요. 얘를 코사인이라고 읽어요. 코사인. 그 다음에 밑변과 높이를 짝지은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TAN이라고 쓰고요. 얘를 뭐라고 읽냐면 탄젠트라고 읽어요. 삼각비는 일단 요것을 외우는 게 전부예요. 한 90% 정도예요. 전부까지는 아니고 한 90% 정도예요. 그래서 빗변과 높이를 짝지은 걸 일반적으로 사인이라고 하고, 밑변을 짝지은 걸 코사인이라고 하고, 밑변과 높이를 짝지은 걸 탄젠트라고 한다라고 일단 요걸 외우는 것, 요게 일단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떤 각을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기준각이 여기고요, 이게 땅바닥에 붙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뒤집어지면 이게 높이가 되고 이게 밑변이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각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만 매기는 게 끝이 아니라 기준각이 뭔지도 표시를 해줘야 돼.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기준각을 A라고 했으니까 기준각이 A예요 라고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도 기준각이 A예요 라고까지 표시해줘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준각이 A예요 라고 표시해줘야 돼. 기준각이 뭐냐에 따라 밑변과 높이가 달라지니까. 빗변은 일정한데 밑변과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각이 이렇게 A라는 것까지 표시해 주고요. 그럼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읽냐면 사인 A라고 읽으면 되겠죠. 얘는 뭐라고 읽으면 되겠습니까? 코사인 A라고 읽으면 돼요. 얘는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탄젠트 A라고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우리는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인 A가 빗변과 높이를 짝지은 거라고 했는데요. 빗변과 높이를 짝지었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B입니다. B. 그래서 빗변과 높이의 B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빗변과 높이의 B를 갖다가 하나의 숫자로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겠습니까? 분수로 표현하는 거죠. 분수. 그래서 이 빗변과 높이의 길이의 B를 분수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도 약속인데 사인 A는요, 분수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 빗변분의 높이로 표현을 해요. 빗변분의 높이. 그리고 코사인 A는요, 코사인 A도 빗변과 밑변을 짝지었는데 마찬가지로 궁금한 건 B거든요. B. 그렇기 때문에 분수를 이용하고요,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약속입니다. 탄젠트 A는요, 마찬가지로 밑변과 높이를 짝지었는데요, 밑변과 높이의 B가 궁금해서 분수를 사용하고요, 분수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밑변분의 높이로 사용을 합니다. 밑변분의 높이. 자, 굳이 분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방금 설명했죠? B를 표현하기 때문에 B. 자, 그래서 사인 A가 각 A를 기준으로 우리 사인은 빗변과 높이를 짝지은 건데 그거의 B가 궁금하니까 분수로 표현해서 빗변분의 높이구나, 얘는 빗변분의 밑변이구나, 얘는 밑변분의 높이구나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숫자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를 마주 보니까 이 길이를 갖다가 이 길이를 C라고 표현하고요, 여기의 길이를 B라고 표현하고 여기의 길이를 A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빗변분의, 즉 사인 A는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니까 C분의 A가 되겠고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코사인 A는 C분의 B가 되겠죠.
C분의 B가 되겠고요.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했으니까 B분의 A가 되겠네요. 자, 만약에 숫자가 얘가 3이고요. 얘가 4고요. 얘가 5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sin A의 값은 C분의 A니까 5분의 4가 된다는 얘기죠. 코사인 A의 값은 C분의 B, 즉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5분의 3이 된다는 얘기죠. B분의 A, 즉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3분의 4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직각삼각형을 보고 사인 A 값은 5분의 4예요. 코사인 A 값은 5분의 3이에요. 탄젠트 A 값은 3분의 4예요 라고 찾아내는 거, 이게 바로 삼각비의 90%예요. 90%. 그래서 여기 이 칠판 하나에 적혀져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좀 잘 이해를 하고 외워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외워야 돼요. 자, 외워야 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수학 선생님들이 이 삼각비를 가르치기 위해, 잘 외우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거 하나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sin A가 빗변분의 높이다, 코사인 A가 빗변분의 밑변이다, 탄젠트 A가 밑변분의 높이다라는 걸 막연하게 외우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림으로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 S가요 필기체로 요렇게 씁니다. 필기체로 요렇게 써요. 선생님의 이름 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TMI인데 성이잖아요. 마지막이 성을 요런 식으로 이제 쓰기도 해요. 필기체에서는. 그래서 요걸 이제 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는요 필기체로 쓰게 되면은 그냥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예, 똑같아요. 원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같은 경우는요, T가 필기체로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써요. 이런 식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필기체의 모양을 이용해서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좀 이용을 하는데요. 기준각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기준각이 땅바닥에 붙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사인이 빗변과 높이잖아요. 그래서 빗변과 높이, S를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외우는 거예요. S가 이런 모양이니까 빗변분의 높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 코사인 같은 경우는 C니까는요, C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 얘는 빗변분의 밑변이구나, 이런 식으로. 탄젠트 같은 경우는 T인데요. T는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탄젠트는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구나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는 방법을 선대 수학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거예요. 다시, 자, S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S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빗변분의 높이구나, 출발하는 것분의 도착하는 곳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 코사인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C, 요렇게 쓸 수 있으니까 빗변에서 출발해서 밑변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이구나. 탄젠트도 요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밑변에서 출발해서 높이에 도착하니까 밑변분의 높이구나 라는 식으로 외워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담으로 어떤 수학 선생님께서는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요거 그냥 사담입니다. 이게 왜 사인이냐, 새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똥을 싼다 라고 해서 사인이래요. 좀 썰렁하죠? 자, 이거는 왜 그럼 코사인이냐, 이게 사람 코 모양인데 이 코를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가는 건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 이거 왜 탄젠트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엘리베이터를 탄다라고 해서, 타고 올라간다라고 해서 탄젠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수학 선생님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단순하게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외워야 되거든. 그럼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외울 때는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잘 그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잘 그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기준각이 여기래. 기준각이 여기래.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잘 그리면 돼요.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가장 먼저 그려야 될 건 코사인입니다. 왜냐? 코사인은 기준각을 그대로 감싸는 게 코사인이거든. 그러면 기준각이 여기니까 기준각을 그대로 감싸는 걸로 시작하면 돼요. 코사인은. 그 다음에 C가 시작되는 데에서 사인이 시작되고요. C가 끝나는 데에서 탄젠트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직각삼각형이 맨날 이렇게만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직각삼각형이 항상 이렇게 잘 그려져 있으면 좋지만 이게 반대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수도 있고 기준각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이걸 갖다가 눕혀서 뒤집은 다음에 뭐 이렇게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준각을 감싸는 게 코사인인데 빗변부터 시작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빗변이 얘니까 빗변으로 시작해서 기준각을 감싸게끔 코사인을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이 시작되는 데에서 사인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이 끝나는 데에서 탄젠트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 그리면 코사인은 이것분의 이거구나. 사인은 이것분의 이거구나. 탄젠트는 이것분의 이거구나.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직각삼각형에 잘 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만약에 이렇게 있다. 이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아니라 막 기울어져 있다니까 그냥.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잘 그려야 되는데 뭐부터 그리냐면 코사인부터 그리라고요. 기준각을 감싸는데 빗변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이렇게 코사인 그려야 돼요. 이렇게 반대지.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이 시작되는 이 지점부터 사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이 끝나는 이 지점에서 탄젠트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코사인은 이것분의 이거구나. 사인은 이것분의 이거네. 탄젠트는 이것분의 이거구나 라고 바로바로 찾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비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삼각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요 그림을 잘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계속 보시면 외워지실 거예요. 그리는 방법도 잘 아셔야겠고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배운 거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삼각비는 이게 다예요. 다. 진짜로. 이게 답니다. 자,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기준각을 A로 설정을 했어요. 그때 사인 A 값과 코사인 A 값과 탄젠트 A 값을 구하세요. 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를 그리려면 사인이 빗변과 높이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직각삼각형의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한번 그려볼게요. 자, 기준각을 감싸는 C부터 그려줘서 코사인부터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이 시작되는 여기에서부터 사인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코사인이 끝나는 여기에서부터 탄젠트가 들어가는 거, 요것만 기억해 놓으면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A 값은 C에서 시작해서 A로 끝나니까 요 친구는 C분의 A구나. 시작한 것분의 끝나는 거. 자, 코사인 A는 여기서 시작해서 1로 가니까 C분의 B구나. 탄젠트 A는 여기서 시작해서 1로 가니까 B분의 A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만약에 기준각이 A가 아니야. 기준각이 만약에 B야, B. 만약 기준각이 B면 그때 사인 B의 값과 코사인 B의 값과 탄젠트 B의 값을 물어보면 우린 이것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대답을 하려면 마찬가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방금처럼 잘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려봅시다. 기준각이 B라고 했으니까요. 이번엔 코사인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빗변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코사인 시작하는 여기에서 사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이 끝나는 여기에서 탄젠트가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자, 그럼 끝났어요. 사인 B가 뭐냐 물어보신다면 C에서 시작해서 B로 가니까
얘는 C분의 B예요. 이렇게. 코사인은 C에서 시작해서 A로 가니까 C분의 A예요. 이렇게. 탄젠트는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니까 A분의 B예요. 라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자, 직각이 있고요. 직각이 있는 상태에서 A라는 값이 정해지면 B 값도 그냥 정해지거든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30도라고 하면 여기는 60도라고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와 B 사이에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이 사인 값과 이쪽의 삼각비의 값과 이쪽의 삼각비의 값을 좀 비교할 수도 있어야겠어요. 이 A와 B는 더했을 때 90도가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얘랑 더하면 90도잖아. 그래서 얘랑 더했을 때 90도가 되는 그런 관계일 때 여기는 요 사인 A의 값과 여기는 요 코사인 B의 값이 서로 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즉 여기가 30도면 여긴 자연스럽게 60도가 되는데요. 사인 30도일 때의 값과 코사인 60도의 값이 같다는 얘기야.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코사인 A의 값과 여기는 사인 B의 값이 서로 같다는 걸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30도의 값과 예를 들어 코사인 45도야. 그럼 사인 45도의 값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 자, 탄젠트 A의 값과 탄젠트 B의 값은요. 서로 같지는 않아요. 서로 같지는 않은데 역수의 관계에 있다. 역수의 관계에 있으니까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지 말고 거꾸로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역수의 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관계도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직접 구해도 되는데 만약에 사인 20도의 값이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70도의 값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관계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